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멈춰있던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10초 남짓한 이 짧은 시간에 모두 5대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와 가장 먼저 충돌한 차량엔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 기사는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고 상황을 고스란히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선 버스가 차로를 바꾸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앞선 차들을 미쳐보지 못했다며 말을 바꿨는데요. 사고 과정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나서야 22살 이모 씨 등 피해자 4사람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갑작스레 날아든 사고 소식이 유족들은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 간다며 들뜬 모습으로 집을 떠나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가족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화사 정신은 없고요. 누가 봐도 영명 빽빽한 전도가 많잖아요. 딱 봐도 모르겠는 차가 정차되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 사고가 일어난 건 그제 오후 5시 45분쯤. 사고 당시 끔찍한 상황은 한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로를 따라 달리는 관광버스 한 대.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서행 중이던 승용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2살 이모 씨를 비롯한 사망자 4명 모두 바로 이 승용차에 타고 있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쇄적인 차량 추돌. 1차 추돌 뒤 휘청했던 버스가 다시 다른 차들을 덮칩니다. 무려 5대가 연속으로 부딪히며 터널 안에서 뒤엉킵니다. 워낙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앞에 가던 차량들은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흔적들이 처참했던 사고의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 현장한테 한 명이 안전운행이 됐어요. 구급차에서 다 실려 있었고 바로 구성 조치가 했어요. 터널 곳곳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과 차량 파편들. 승용차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앞뒤 옆면이 모두 부딪혀 찌그러진 승용차는 제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관광버스 앞 유리창도 완전히 깨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 수습에만 4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마지막 차를 딱 빼놓고 하니까 10시 반 정도 됐거든. 많이 다치고 안 다치고 있다가서 다른 것만 이렇게 다 상태로 봤어요. 6대의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인원이 40명이 넘던 상황. 사고 당시 10명 남짓으로 알려졌던 부상자는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 대부분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서객들이었는데요. 저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엄마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가는데 차가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터라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고 있었고 엄마는 저 눈 감고 있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박았어요. 그 박스를 엄마가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 열고 나왔어요.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교통사고. 대체 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난 걸까? 경찰은 사고 당일 비가 오긴 했지만 사고로 이어질 정도의 도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비가 온 상태에서 우연히 약간 젖어있는데 차가 미끄러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곳은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입구. 이곳은 주말이면 동해안에서 귀경하는 차량들이 몰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오르막 구간에 봉평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차량들이 약간 이제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차량들 속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차 뒤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 그제 오후 역시 터널 입구에서부터 차량 행렬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사고 직후 초동 수사에서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 박모 씨는 주행 도중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는데요. 기사는 자기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그렇게 사고 난 거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라는 것.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방 씨의 진술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속엔 차로를 바꾸지 않은 채 1차로로 달려오는 버스의 모습이 담겨 있던 겁니다. 아, 그럼요. 조사는요, 피해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경우 시기 중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버스기사 방 씨는 현재 코뼈가 골절되고 손목과 팔목을 다쳐 치료 중인 상황. 그렇다면 방 씨는 왜 버스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걸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방 씨는 미처 앞차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차체가 높은 버스의 특성상 시야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방 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 씨가 졸음운전을 했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방 씨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방 주시를 했다 그러면 설령 안전거리 위협 버스라든지 개동을 하면 차가 이제 속도가 줄거나 뭐 차가 이제 그 앞부분이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대로 거의 와서 통과한 걸로 봐서는 전방 주시 태만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사고 버스에는 운전석을 비추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의 조사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뒤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